내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 내신은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 잘 실천한다면 내신 1등급 충분히 가능한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얘들 안녕. 날씨 더워진 거 보니까 벌써 6월이 왔다, 그치? 시간 참 빨라. 벌써 2023년에 6월이 됐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나는 바로 6월이라고 생각해. 6월은 무슨 달이지 우선? 고등학교 친구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봤을 텐데 잘 봤니? 우선은 고생했다는 말 먼저 해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모의고사보다 더 중요한 게 6월에 있다고 생각해. 바로 기말고사지. 내신의 달이 찾아왔어. 학년 상관없이 1학년 기말고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한 달 전부터는 수능 공부 스탑시키고 내신 공부에만 올인했었는데 너희도 그래야 하는 이유를 내가 오늘 알려줄게. 내가 매번 MC로만 나와서 가끔 친구들이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걸 까먹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 고등학교 내신은 5학기 동안 1.09였고 문과 전교 1등이었어. 내신에 있어서는 내가 학교 최고였으니까 오늘 그 팁들 너희한테 한번 다 풀어주도록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친구들도 그렇고 내신 준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왜냐면 중간고사를 잘 못 봐서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간고사를 잘 봐서 기말까지 잘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겠지. 그래서 오늘 6월 공부 계획 짜드림은 바로 내신 시험이야. 오늘은 내가 내신 시험 1등급 받는 계획부터 방법까지 다 짜줄게.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 잘 실천한다면 내신 1등급 충분히 가능한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우선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신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부터 대답을 해볼게. 나는 약 3주 전부터 시작했어. 왜냐면 4주는 시험 준비하다가 지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 시험 기간 되니까 정작 너무 지쳐서 공부를 못해.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고, 2주는 당연하게도 너무 짧아. 너희들이 봐야 하는 내용을 다 보지 못한 채로 시험을 볼 수도 있어. 시험 볼 때마다 한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봤던 것 같은데 3주 정도면 너희들이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내 내신 공부의 기본 틀을 알려줄 거야. 내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3단계를 거쳐서 내신 시험을 봤어.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업 잘 듣기야. 수업을 잘 들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수업을 들으면서 교과서에 필기해 놓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어? 너희들이 공부할 때 편하겠지? 수업 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생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100점이 나올 리가 없겠지, 당연히. 선생님, 저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야? 라고 질문하고 싶어, 나는. 그럼에도 방법은 있어. 너희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도 시험을 잘 보고 싶다면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온 자습서랑 인강, 너가 보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을 빠르게 돌려서 개념 학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거라고. 자, 우선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가보자. 두 번째 단계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기야. 수업에서 필기했던 또는 인강과 자습서를 통해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이 아직 너희들께 완전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계속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을 공부하는 내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이게 궁금하겠지. 나는 이 노트 정리가 2단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노트 정리를 막 예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노트 정리의 의미는 예쁘게 써서 다시 본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다시 노트에 써보는 그 촉각에 있다고 생각해. 내가 예전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감각을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나니? 교과서를 시각적으로 보고 노트에 내용 써보고 말을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노트 정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라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쓰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쓰는 내용이 교과서 시험 범위 안에 다른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 그러한 노트 정리와 여러 감각의 사용을 통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은 뭘까?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난 개인적으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더해서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 한 과목당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3번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 난이도를 기본, 실전, 최상위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풀었던 것 같거든. 처음 풀 때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한 60% 정도 나오다가 틀린 거 다시 보고 개념 학습 다시 하고 두 번째 풀 때는 80%.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봤을 때는 거의 다 맞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되는지를 아는 방법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해.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계 뭐였지? 수업을 잘 듣고, 두 번째 단계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세 번째 단계인 문제로 실전 감각을 익힌다. 이렇게 세 단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대학생이 되고 나서 참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 내신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대답은 항상 같았어.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시험을 못 볼 수가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하더라도 남은 한 달 너희들의 멋진 역전을 기대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짜드림을 끝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과목별로 확실한 팁들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첫 번째는 국어야. 국어는 사실 내신에서는 비문학보다는 문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다 외워야 하는지 질문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학 작품에 나오는 상황을 상상하고 너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너가 어떤 감정으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 주인공에게 몰입해야 돼. 그 상황 속에서 작품을 읽을 때 그냥 이건 직유법, 이건 반어법, 이건 의인법 이렇게만 공부하면 너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왜 이 화자가 이 방법을 써서 표현했는지 생각해보고 이 표현법을 통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너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해봐야 시험에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렇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작품만 쓰여있는 종이를 하나 뽑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작품을 너희가 하나하나 분석해봐야 돼. 작품에 쓰여있는 표현법은 뭔지, 이 화자의 정선한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봐야지. 그런데 너희가 이걸 처음 했을 때 바로 완벽하게 다 쓸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겠지. 너희가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채워나가면 되는 거야. 국어가 끝났으니 다음은 뭐다? 수학이겠지. 수학은 내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내신만 봤을 때는 여러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사실 내신 과목 중에 다른 과목은 너희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야. 쉬운 유형 문제들은 빠르게 풀고 넘어가서 어려운 유형의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너희가 유형 공부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센이라는 문제집 되게 잘 풀었었어.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노트에 풀어가면서 3-4번씩 반복하면서 그 유형을 익히면서 풀었던 것 같아. 이 내신 시험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험지에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해서 풀이 과정을 촥촥촥 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럴 수 있도록 너희의 뇌를 훈련시켜놔야 해. 그리고 시험 전에 너희 학교 전년도 내신 시험을 풀어보는 것도 학교 문제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다음은 영어야. 영어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본문 꼭 다 외워야 하나요? 내 대답은 yes에 가까운 no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내 얘기는 이거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런데 시험지를 봤을 때 본문에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화되었을 때 너희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달달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가끔 선생님들께서 본문의 내용을 살짝 아주 미세하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 내가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선생님께서 긍정문이었던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서 내셨었거든?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그 문제를 못 보고 다 틀려버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달 외우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많은 숙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너희들에게 강조할게. 본문에 나오는 단어 당연히 모르면 안 되겠지. 서술형 쓸 때 그리고 항상 시제, 단복수, 그 다음에 스펠링 꼭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등급 갈리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렇지? 마지막까지 꼼꼼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야, 내신은. 자, 그리고 탐구 얘기를 해볼 텐데 탐구는 우선 이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난 문과생이었거든. 하지만 우리 채널 영상 보면은 과탐 영상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그걸 보고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난 문과였으니까 사회탐구 과목들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나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한국사,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정치화법, 생활과윤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이렇게 내신 시험을 봤었거든. 우선 역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역사는 너희들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 스토리텔링, 흐름을 통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거. 각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고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 그 과정에서 누가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누가 왜 이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일어난 게 무슨 사건이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지.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 보듯 공부하면서 내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난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 특히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는 한국사랑 다르게 여러 국가들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표를 써서 아래는 나라들을 써놓고 이 시기에 이 나라에서는 각각 무엇을 했는지를 써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그렇게 한 번만 정리해놔도 이 역사의 흐름이 너희들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강조할게. 다른 과목인 지리, 윤리, 정치화법 아니면 경제 같은 거는 사실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건 과목들인 건 맞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더 잘 볼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시험을. 대신 무작정
교과서 보면서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며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가야 너희가 시험지에서 문제를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 앞에서도 말했듯 3번 정도 문제를 풀면서 훈련하고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훈련하는 과정을 쭉 거치면 어느새 개념이 너희들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또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시험 직전, 시험 3, 4일 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생각에는 준비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시험 보는 모든 과목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더 본다는 생각으로 해야 해. 시험 3, 4일 남았고 시험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놀이공원 가고 뭐 그러진 않겠지? 시험을 4일 본다고 가정해볼게. 시험 보는 과목 순서가 A, B, C, D 순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험 4일 전부터 D, C, B, A 순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A 시험 전날 A를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있거든. 이 영상에서 다 놓쳐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줘 얘들아. 시험 보는 날 일찍 끝나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은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놀아.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찍 끝났다고 제발 어디 놀러 가지 마.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3주 집중해서 열심히 했잖아. 근데 시험 끝난 날 PC방 한 번 가고 노래방 한 번 가서 그 3주 노력한 거 다 날릴 거야? 그거 너무 아깝잖아. 시험 보는 4일 동안 집에 가서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공부해서 3주 동안 열심히 했던 거 마지막 결과 맺어야지. 그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너희의 준비 자세인 거야. 자, 지금까지 고등학생 친구들 얘기 열심히 했는데 중학생 친구들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거 아니야, 그치? 중학생 친구들은 6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야겠지. 사실 앞에서 말한 공부 방법은 고등학생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학생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방법이니까 혹시 앞에 스킵하고 넘어온 친구들 있으면 꼭 앞에 다시 가서 보고 오길 바래. 5월에 다들 신나게 놀았지? 뭐 체육대회도 했을 거고 뭐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온 친구들 있을 거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열심히 논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6월은 아마 공부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이번 6월에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는 방식을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잘 못 나온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중학교 성적, 대학교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너희가 쓸 수 있는 방식을 미리 연습해보자는 거야.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는데 끊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다니지 않는 과목을 혼자 공부할 때 너희가 시험 보는 모든 과목 학원 다닐 수 없잖아. 분명히 혼자 하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혼자 하는 과목들을 어떻게 하면 혼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는 거야. 그럼 혼자 공부해야 한다는 것,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너희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 있지. 그걸 다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돼. 예를 들면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등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러 책상 앞에 앉았을 때만이라도 너희 눈앞에서 치워.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거잖아. 그러면 핸드폰, 게임기, 컴퓨터 이런 거 다 거실로 밀어놓자. 그리고 너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야.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핸드폰 같은 거 가방에 넣어두고 내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꺼내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소한 차이가 집중력의 차이를 만들고 그 집중력의 차이가 바로 너희들의 성적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방해 요소를 없앴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뭘까 이제? 너희 앞에 있는 책에 집중하는 거야. 저는 책을 보고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지. 그럼 그냥 앉아라도 있어. 앉아있는 연습도 필요해. 앉아있는데 옆에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게임기도 없다? 그럼 너희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 앞에 있는 책을 볼 수밖에 없어. 책을 보기 시작했다면 우선 손에 펜을 들어봐.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되는 내용을 쓰기 시작해봐. 그게 노트 정리의 시작이야. 노트 정리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책을 보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내용들을 노트에 천천히 쓰기만 해도 너희들은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내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뭘까? 습관이야. 공부를 잘해야지, 시험을 잘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앞에서 형이 얘기해준 대로 너희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공부를 잘하는 습관이 생길 거고 그 공부를 잘하는 습관은 시험을 잘 보는 습관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꼭 너희가 시험을 잘 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신 공부의 팁부터 그다음에 마인드셋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기말고사 꼭 후회 없이 치르기를 바랄게. 6월은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모두에게 공부해야 하는 달이야. 시험 끝나고 방학해서 신나게 놀 생각하면서 한 달만 열심히 해보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나도 너희들 응원하면서 열심히 대학생의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 1학기 끝나고 우리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에 달아주고 형이 댓글 다 읽고 있거든. 답글도 꼭 열심히 달게. 날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고 항상 파이팅이다. 그럼 안녕.